최근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연금 고갈 시점도 점점 빨라지면서 2030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을 때부터 알아야 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지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2030 때부터 준비하는 노후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어리니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노후를 준비하면 안 되겠죠? 최근 뉴스 기사에 연일 국민연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80조 원이나 날렸다. 25년 만에 보험료 최대로 많이 오른다. 매월 18만 원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연금 고갈 시점도 점점 빨라지면서 2030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을 때부터 알아야 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지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요. 첫째 공적연금은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공무원, 군인, 별정, 우체국, 사학연금 등이 있고요.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동 납부가 되고요. 급여 명세표나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 각자가 내고 있는 연금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둘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크게 나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또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회사가 근데 영원할 수 없을지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새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죠. 세계 기업의 평균 수명은 13년 정도, 미국 기업은 15년 전후, 한국 기업은 10에서 12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35년에는 90년 정도였던 기업 평균 수명이 1970년대에는 30년, 1915년대에는 15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즘같이 이직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못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혹시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이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직원의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준비한 것이 퇴직연금 제도이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인데요. DB형은 Defined Benefit이라고 불리고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퇴사 직전의 3개월의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퇴직급여 혜택을 확정해준다고 생각하면 확정급여형, 이거 이해하기 쉽겠죠?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장기 근속을 하게 된다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퇴직 시점의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DB형이 좋을 수 있겠죠? 두 번째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부르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contribution 한다, 기여를 한다는 건데요.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 대략 12분의 1이겠죠? 한 달 월급. 이거를 금융기관의 퇴직급여 계좌에 적립을 하고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퇴직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근로자 책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나가는 시스템이니까 개인의 노력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잘 꾸려나가면 확정급여형인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 그럴 확률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면 좋겠죠. 임금 상승률이 높지는 않은데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DC형 확정 기여형이 보다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DB형 확정 급여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인데요. 여기 여러분은 일찍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실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개인연금으로는 연금저축 상품과 비과세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부터 알아볼까요? 세액 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은데요. 연금저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연금 저축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면 첫째, 자유 납입이 가능하고 둘째,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셋째, 수익률 선택이 가능하고요. 넷째, 세액 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다섯째, 국내, 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단점은 5년간 묶여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간 묶여 있어서 해지 시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인 20대보다는 30대 정도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다만 일찍 투자하면 또 미래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찍 투자하는 게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 가입할지 선택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또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 이율에 따라서 금리 연동형 연금, 시장금리를 연동하는 거고 변액연금보험, 투자 수익에 기반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금리 연동형 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표를 통해서 차이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각각 누구에게 필요할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에게 필요한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할 수 있게 한 연금제도입니다.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DB형이나 DC형 외에 본인이 추가로 더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 펀드, 채권, 주식, 투자금의 약 40%만 가능한데 이런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입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 프리랜서도 포함이 됩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IRP와 연금저축, 연금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죠. IRP 등의 연금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의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절세, 연금소득 저율과세 효과 등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이기에 절세랑 장기 투자하는 분에게 적합한데요. 여기서 잠깐 과세 이연이란 무엇일까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팔 때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 수령이나 중도 해지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매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그해 수익금이 다음에 투자 원금이 돼서 재투자가 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IRP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꿀팁, 2023년부터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IRP와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기존의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새해 달라진 재테크 정책 뉴스들을 정리해둔 영상도 있는데요. 연금 외에도 어떠한 것이 바뀌어서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돌려받기를 기대한다면 올해 개인연금 계좌에 연 900만 원까지 넣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1년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 공제율은 16.5%, 1년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은 13.2%로 각각 최대 공제액은 148만 5천 원, 그리고 118만 8천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어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추가 납입 금액을 통해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영한다면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니까 이 점도 기억해주면 좋겠죠? 소득 활동 기간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금액 올해 기준으로는 900만 원과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연 1,800만 원 한도 금액 수준으로 IRP, 연금저축 등을 이런 세제 적격 상품에 입금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기를 권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준비해 준다면 일상에 자신감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